네, 나침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아마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산업과 어떻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예시를 통해서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기계학습과 딥러닝 방식을 두 가지를 이제 다 산업 부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에는 크게는 머신러닝, 기계학습 방식이 있고요. 이어서 좀 더 심화되고 기술적으로 좀 진일보된 딥러닝 방식이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 두 가지 방식을 근거로 해서 각각의 그 산업에 연결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록된 데이터에서 학습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유틸리티를 이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최적화해서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함의, 의미들을 이제 추출을 해갖고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계학습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하고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또는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데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의 기계학습을 사용되는 부분의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아마존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민첩성과 비용 절감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즈니스에서 기계학습을 구현해내는 어떤 패턴, 방식은 우선은 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향후 고객의 어떤 수요라든지 고객의 선호들을 결과값들을 예측하는 데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특정 인구 통계학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의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요. 또 아마존 상품들에 대해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불만족 사항들은 좀 더 개선돼서 그 불만을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프로파일에서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경영 측이나 그 사업을 이제 운영하는 주도적인 이제 관리자들에게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 화면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해서 고객을 어떻게 하면 더 유지되고 그리고 더 매출과 수익을 더 증폭시킬 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고객들을 놓치지 않고 더 유지할 수 있는 가운데에서도 비용은 어떻게 하면 더 절감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속 산업을 더 붙여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결론부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은요. 결국 이런 머신러닝, 딥러닝 방식의 인공지능 방식이 아마존의 산업과 접목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의사결정, 그리고 원가 절감, 그리고 고객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 고객들의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나 문제 지점들을 해결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모든 시스템들을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방식으로 하는데 궁극은 그것을 자동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그것들이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머신러닝 방식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그 시스템의 탁월함도 있겠지만 사람 자신이 운영을 했던 기존 방식에서 오는 여러 가지 비용의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휴먼 에러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패턴들, 머신러닝의 방식을 적용을 했을 때, 뭐 딥러닝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패턴들을 잠깐 그 프로세스를 보시면요. 우선 먼저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비즈니스에서 문제를 파악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데이터가 과거 비즈니스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판매의 감소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들을 모아서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 방안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준비한 걸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더 진일보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죠. 그 모델을 구축한 것을 시스템에 도입하고 그 도입된 것을 통해서 운영이 되면서 경영진, 운영자들은 그 시스템들이 제대로 뭔가 원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좀 더 합리적이고 발전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기계학습이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아마존의 산업 영역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회사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크게 보면 어떤 시스템적인 이상 탐지라든지 그리고 부정적인 어떤 소매 트랜잭션이나 그런 사기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어너멀리도 탐지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 고객들이 이탈하는 것들을 제어하고 그분들이 떠나지 않도록 뭔가 프로모션이라든지 고객 서비스까지도 제공할 수 있게끔 여러 이벤트들을 활용하는데도 이 인공지능의 방식들이 상당히 큰 효과를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컨텐츠를 개인화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방식이 도입이 되면서부터 고객들의 예측 분석 모델을 사용해서 이전 고객의 어떤 행동 기반, 어떤 물품을 구매했다든지 어떤 패턴에 관심이 있다든지 또는 물건을 사지는 않았지만 어떤 부류의 상품들을 많이 봤다든지 여가와 개인의 취향, 취미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의 방식으로 해서 집적을 해서 그 컨텐츠를 개인화해 갖고 내게 맞는 것을 따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최적화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딥러닝 방식입니다. 머신러닝보다 더 진일보한 방식인데 이것은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서비스들 제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 사례를 보면요. 이미지나 비디오 분류 이런 등등의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 있죠. 최근에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존에서는 무인 마켓을 지금 준비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정 지역에서요. 그러니까 물품을 마트에서 살 때 어떤 물품을 집든지 간에 그것들의 이미지를 캐치를 해갖고 바로바로 그냥 내가 가방에다 담아도 내가 연결돼 있는 결제 시스템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냥 그대로 무인샵에서 어느 누가 있지 않더라도 그냥 담고 또는 그것을 빼기도 하고요. 그대로 담은 상태에서 문 밖으로 나가면 나의 결제 시스템에 그대로 읽어드려서 그것이 결제 금액으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요. 문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짓고 바로 문 밖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나 이런 딥러닝 방식의 시스템들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별도의 현장에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소비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이제 파격적인 상황들이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음성 인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존 알렉사 같은 경우에는 가상 비서를 요청을 인식을 하고 응답을 해서 이렇게 반환하도록 하는 그런 설계가 이미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해하는 것이 어린아이부터 가능한데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야 음성 인식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어서 산업화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존이 선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연어 처리의 그 기술입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은 시스템이 이제 사람의 언어나 억양 그리고 그 말의 맥락을 이해하도록 가르치는데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서 아마존 렉스에서 하는 그 기업이 음성 또는 이제 텍스트봇처럼 고객 서비스를 지금 자동화하는 단계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좀 더 성장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쇼핑을 할 때 보면 이 엔진이 있는데요. 그런 이제 엔진의 시스템에도 이런 딥러닝 방식이 차용되어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추가적인 서비스들이 가능한데 뭐 예컨대 온라인 쇼핑에서 고객이 구매하기를 원할지도 모르는 어떤 항목 이 고객이 지금 원하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원할 수 있겠다. 지금 이런 시점에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요. 보기를 원하지도 않지만 이러이러한 영화, 관심이 갈 수 있는 어떤 뉴스와 콘텐츠들을 미리 추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객은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해서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무엇인가를 구입하기 위해서 관심 있게 찾고 있는데 이런 딥러닝 방식은 과거의 이 고객의 패턴을 통해서 지금 시점에 고객이 생각하지도 않은 제품이나 상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해주고 그 제안에 따라서 사람들이 구입하게 되는 형상 이런 것까지도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빅데이터와 이제 딥러닝 방식에 의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산업에 철저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부분이 이제 아마존이 전 세계적으로도 실제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구매하는 것들이 많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딥러닝 방식들이 요소요소에 제공이 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시스템들이 결국 무인화해서 자동적으로 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궁극적인 이제 목표라고 아마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유진님께서 이제 해설로 저희 그 뉴스레터에 이제 달아줬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예전에는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뭐 서버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단한 서비스 단계들의 절차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이런 것은 이제 클라우드 포맷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서비스들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지점에 있더라도 항상 가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유진님 아마존에 대한 이런 서비스들 상당히 좀 대단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 관련한 좀 이야기. 줄리님한테 제가 질문 하나. 그럴까요? 줄리님 혹시, 예, 클라우드, 회사에서 클라우드 쓰시나요? 네, 제가 오늘 커넥션이 안 좋아서 잠깐 끊길 수 있는데 우선 저는 이제 일반 사무직에 있고 MS 오피스를 기반으로 사용하면서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문서들을 공동 작업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작업한 문서도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게끔 원드라이브에서 많이 작성을 하는데 그거 외에는 클라우딩 시스템을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AWS나 지금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구글이 신기하게 그 소프트웨어만 하고 있고 이제 인프라랑 플랫폼은 제공해주지 않잖아요. AWS는 세 가지 다 하고 있죠. 소프트웨어도 하고 인프라도 제공하고 그다음 플랫폼도 제공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게 구글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있어서 그렇대요. 애플도 그런 것 같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AWS가 아마존이나 이제 마이크로 애저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컨트롤 나중에 메타버스에서 다 만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블록체인이랑 만나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아마존은 어떤 그냥 메타버스를 어떻게 진화하나 각자의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B2B고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B2C인데 어떤 식으로 메타버스에서 만나게 될지 되게 궁금해요. 네. 혹시 상규님 뭐 관련한 이야기 좀 주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유진님이 해설에서 그 얘기 있었거든요. 서비스만 제공하고 그건 각자가 제작을 한 뒤에 이제 그 제작물에 대한 책임은 제작자가 지게 하는 플랫폼이 기업의 입장에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다라는 거 보면서 아 역시 기업들은 잘 대처하는구나 머리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쪽 관점에서만 봤습니다. 저번에 상빈님이랑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GPT-3를 자기네 개발 플랫폼에 적용하면서 그 개발자들이 쉽게 코딩할 수 있게 거기에 적용한다고 사갔잖아요. 1조 원에. 그래놓고 그거를 단독적으로 자기네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플랫폼에 접목시켜가지고 책임을 사용자한테 부과하는 윤리,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전략을 가져갔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제 그 기업 관련된 그 기술과 기업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내 관련 회사들도 처음에 이제 사업을 개설할 때와 또 그것들이 한참 진척이 된 다음에 하는 행동들이 상당히 좀 소비자를 좀 기망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기업들이 좀 합리적이고 좀 윤리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들을 좀 염두에 두고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